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황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김용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훈효자 사직무학교남 지역구 김동옥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상권에 대한 유동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서울 주요 상권의 평균 생활인수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발생 후를 비교해 보니 종로 1사가의 경우 약 10%가 줄었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종로구의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코로나19의 종식과 지역 경제 회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보다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유전동 킥보드의 이용률이 높아졌는데 이용률이 높아졌다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전동 킥보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우리 종로 지역사회 곳곳에 킥보드가 방치되고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인한 교통사고가 3년 사이 18배를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지방에서 무면허로 공유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행, 보도주행, 불법 주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 도심 도로 환경은 킥보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지역에는 3개의 업체가 공유 전동 킥보드 약 550대를 92호 곳의 장소에서 대회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감독이나 강제적인 규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민들이 불편과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시도나 고도를 일정 부분 점유하고 운영하는 형태지만 이동이 가능하여 도로 조명화가 대상이 아니라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는 등 현행 법 테두리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유 전동 킥보드 관련 법령이나 규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 관내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사상 최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년 연속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은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아이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라는 답변 등을 뒤따랐습니다. 기혼이 생각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 불안정 37.4%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개발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아이가 없는 비중이 30년 전에 태어난 여성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 특히 무자녀 비중은 전국에서 서울이 5.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은 52.4%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하였습니다. 무자녀 비중이 상승하는 이유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원인, 전통적 역할과 가족주의 가치관 붕괴 등으로
출산을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과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련한 서울시의회의 시민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방안으로 남녀 모두 출산 장려금을 현금 지원을 가장 선호하였고, 육아 관련 지원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어린이 학중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 휴직 및 유연 근무제 확대,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순입니다. 교육 관련 지원책으로는 공교육 질적 향상이 66.5%, 높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50.1%, 방과 후 교육 지원 기능 확대 순이었다고 합니다. 주거 관련 지원책으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확대가 가장 높았으면, 일, 생활 균형 관련 지원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아이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무 시간 조정이 39%, 육아휴직 중 임금 보전 확대가 38%,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24.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출산은 고용과 주거 문제, 가치관 등 다양한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문제 해결,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의 해결,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조성과 정착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쉬운 사회로 체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자녀 기혼 여성의 향후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을 인구나 경제적인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의 역할 등 가족 가치관의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지역의 무자녀 가구, 연령별, 가임 여성별 인구 동태, 거주 형태 등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각도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절제절명의 현실에서 저출산을 국가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종로구청에 무자녀 가구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저출산 관련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 부구청장 직속 사무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가칭 저출산 대책 준단을 조직하여 땜질식 처방, 단기적 사업 추진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실정과 연령별, 성별, 가구별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전담 시행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능의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 개인의 부서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서로들 간에 협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우리 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